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이 ETF 거래를 하려고 보니까 혜미님이 네. 옛날에 만나면 이렇게 딴 얘기도 하고 ETF 얘기하는데 요새 얼굴 보자마자 ETF 빨리 하고 싶어요. 빨리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지. 네. 좋습니다. 예,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시죠. 매도 호가 그리고 매수 호가가 있었는데 이게 네네네. 차이가 큰 경우가 있었어요. 아. 대체 이건 무슨 상황이에요? 제값에 사고 파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매도 호가, 매수 호가. 이제 매도 호가라는 거는 팔려고 하는 사람이 난 이 가격에 팔려고 한다. 네. 이거잖아요. 네네. 매수 호가는 난 이 가격에 살려고 한다. 이 둘이 마음이 맞아야지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어때 모든 거래는 팔려는 사람이 내놓은 가격하고 살려는 사람이 맞아야지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그쵸. 이게 많이 벌어져 있으면 거래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 최우선 매도 호가, 그러니까 가장 낮은 매도 호가, 네. 가장 높은 매수가, 이 가격이 벌어져 있는 정도를 우리가 스프레드라고 얘기해요. 스프레드 말뜻 한국말로 하면 그냥 간격이죠. 이제 네. 떨어져 있는 정도인데 이게 너무 많이 벌어져 있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1% 이상 이 간격이 벌어졌다. 그러면 무슨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이에 주문을 누가 대신 막 넣어줘야 돼. 그러니까 그거보다 낮은 매도가보다 낮은 주문도 내줘야 되고 매수가보다 높은 주문들을 내줘야 돼. 그걸 대신해 주는 사람을 우리가 영어로는 LP라고 해요. LP요? 그러니까 LP판? 요거. 아니 그만하죠. 이거 안 들으려고. 여기 LP라는 게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유동성을 공급해줘. 말 그대로 주문이 너무 벌어져 있으니까 그 사이사이에 주문을 넣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1% 넘게 벌어지면 적어도 그 사이에 1%가 안 되는 범위가 되게끔 만들기 위해서 호가당 한 100개 정도의 주문을 넣어주는 거예요. 네. 질문 있습니다. 네네. 그 유동성 공급자는 누가 하나요? 보통은 이제 그 ETF를 만들 때 증권사가 거기 참여를 해서 증권사가 이제 그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역할들을 해주고 그래야지 이제 거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믿고 거래할 수 있잖아요. 나는 팔려고 내놨는데 아무도 안 살려고 그러면 그러게요. 거래가 잘 안 이루어질 거니까 그 사이에 1% 이상 벌어졌을 때 거기 주문을 내주는 사람을 우리가 유동성 공급자, 뭐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이제 줄여서 LP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레코드판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주문할 때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 또 사람들이 그 9시에 개장 딱 하면 막 주문 넣잖아요. 그쵸. 시작하자마자 해야죠. 그쵸. 근데 ETF 거래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5분. 네. 그 다음에 끝나기 전에 10분을 조심해야 돼요. 왜요? 우리 축구 경기 하다 보면 축구 골이 많이 터지는 시간을 보면 경기 시작하고 5분, 경기 끝나기 전 5분 이때 경기 집중력이 떨어져서 많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9시에 거래를 시작해서 9시 5분이 될 때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이 아까 말했던 유동성 공급해 주시는 분이 활동을 안 해요. 그리고 3시 20분부터 3시 30분 끝나기 전에 10분 동안도 활동을 안 해요. 그럼 그 사이에 거래를 잘못하면 내가 매수하려고 해놓은데 가격하고 저 위에 매도하려고 낸 사람 가격이 많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빨리 사야 되겠다는 마음에 그냥 시장가로 사겠다. 이렇게 주문을 내놓으면 나는 10,000원쯤에 NAV가 10,000원이 한 10,000원쯤에 거래가 되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내놓은 사람은 한 12,000원에 내놨다. 그럼 12,000원에 사게 되는 거예요? 12,000원에 사시게 되는 거예요. 아깝다.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그래요? 그러니까 주문할 때 별로 관심이 없게 매번 이제 시장가로 주문하는 게 버릇이 돼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할 때 빨리 사고 싶은 마음에 시장가 주문했는데 나는 NAV만 보고 한 10,000원 이렇게 생각할 건데 11,000원, 12,000원 이렇게 거래가 돼버리면 너무 비싸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동성 공급자가 활동하는 시간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9시 5분 정도는 지나서 거래를 하시는 게 시장가 주문하시는 분들한테는 훨씬 좋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3시 20분에서 30분 사이 장 문 닫기 전에 그 10분 동안도 웬만하면은 거래를 조금 피해서 시장가로 특히 주문하시는 분들은 좀 피하는 게 좋죠. 주식 주문해 보셨죠? 해봤어요. 네. 그러면은 성향이 어떠세요? 내가 15,000원에 사겠다 하면 그냥 15,000원 주문 내놓고 사시려면 사지고 말면 말아라 하고 기다리시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오늘은 무조건 사고 말 테야 하면서 무슨 가격이든 꼭 사야 되겠어 하고 주문을 내는 스타일이세요? 저는 전자요. 전자? 네. 저는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거예요? ETF 투자하는 분한테는 이렇게
지정가 주문을 내는 스타일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보세요. 네. 시장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네. 지금 막 사야 돼. 근데 가격은 내가 원하는 가격대로 거래가 아니고 자꾸 높은 가격으로만 매도 효과가 나와요. 근데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데 확 사고 싶어. 네. 그럴 때 어떻게 주문을 해야 될까요? 그럼 그냥 높여서. 근데 그렇게도 잘 안 잡히면 이제 아유 모르겠어 그냥 시장가로 사줘. 이렇게 주문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요? 근데 그렇게 사면은 생각보다는 높은 가격에 거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문할 때 그냥 제일 많이 쓰는 주문 방법이 이제 지정가로 거래하시는 분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 급하신 분들이 혹시나 더 올라가면 어떡하나 싶어서 지정가로 사시거나, 지금 가격에 안 팔리면 어떡하나 해서 급한 마음에 더 많이 떨어질까 싶어서 매도할 때도 시장가로 매도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래할 때는 이 거래가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다는 거 좀 잘 알고. 그렇겠네요. 그럼 그 밖에 또 주의할 점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거래량이 많아야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팔고 싶을 때 사는 사람이 있어줘야 되고, 내가 사고 싶을 때 파는 사람이 있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매수 매도 호가 간격이 크게 벌어지지 않는 게 유리하고요. 항상 ETF를 사고 팔 때 기준은 내비게이션 같은 기능을 하는 게 뭐라 그랬죠? NAV. 그렇죠. 순 자산 가치. 요거를 기준으로 봐주시는 게 좋아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ETF라고 해서 거래가 편하다고 해서 너무 자주 사고 파시는 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많아요. 왜요? 뭐 각종 세금하고 수수료도 문제가 되지만, 예를 들어 ETF 거래하다 보면은 NAV보다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조금 더 낮게 거래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네네. 10,000원짜리인데 뭐 9,900원이나 9,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러면 나는 10,000원이라고 생각했잖아요. 팔 때. 근데 실제 내가 팔라고 보면은 9,900원에 9,800원에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비율이 뭐 1%, 뭐 0.5%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0.5%만 낮게 팔았다 그러면 뭐 한 번 거래할 땐 0.5% 손해보는 거지만, 내가 1년에 10번을 거래하면 그게 또 작은 게 모여가지고 또 커지겠네요. 5%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정기예금 금리 생각해보면 거의 그 정도.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비용을 우리가 슬리피지라 그러거든요. 이 매수가 매도가 차이 일어나는 거, 시장가랑이 차이 나는 거 비중 때문에 내가 거래할 때마다 실질적으로 눈에 안 보이게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래를 하실 때는 꼭 필요할 때 거래를 하시고, 시장 상황에 따라 너무 자주 사고 팔다 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눈에 안 보이는 비용에 우리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 그러니까요. 다 적겠네요, 나중에는. 그리고 오히려 그 비용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쉬운 원인이 있긴 있어요. 왜요? 왜 빠지는 거예요? 혜민님도 아는 내용일걸요? 뭐죠? 일반 주식을 팔 때는 땡땡땡땡땡을 매번 내야 되는데, ETF는 이게 면제가 됩니다. 이게 뭐였죠? 거래 수수료? 그렇죠. 증권 거래 세금. 거래 세금? 비싸게 갔는데. 비슷하게 틀렸다. 예, 바로 그거예요. 아니 근데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거래세가 없다고 해서 거래 수수료를 착각하는 거예요. 거래세랑 거래 수수료는 다른 거네요. 예. 거래세 없다고 해서 마구마구 거래하다 보면 살살살살 새어나가는 거래 수수료에 탕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거래 수수료는 그래도 정해진 룰이 있으니까 그 비용만큼 나가는데, 아까 금방 제가 설명드렸던 슬리피지라고 하는 거는 가격 차이 때문에 나는 시장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난 매도하려고 하는데 실제 팔려면 그보다 낮게 팔아야 되잖아요. 또 실제 시장은 요만큼인데 실제 살려면 그보다 조금 더 높게 주고 사야 되는 그런 경우들 때문에 내야 되는 비용들이 많기 때문에 잦은 거래라는 것들은 오히려 나한테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ETF도 근본은 좀 약간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 그거 좀 기억을 하시고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일반 주식의 회전율, 사고 팔는 회전율보다 ETF의 회전율이 엄청 높은 게 현실이에요. 이런 유혹을 못 버리는 거죠. 자주 거래하려고 ETF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ETF의 가장 큰 장점이 거래가 편리하다고요. ETF의 가장 큰 단점이 거래를 너무 많이 한다. 장점이죠, 단점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그래서 좀 주의하셔라. 이런 거 좀. 이제 답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자, ETF를 거래할 때, 사고 팔 때 주의해야 될 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언제 시간은 피해야 된다? 시작하고 5분 전. 5분 동안. 5분 동안. 그리고 끝나기 10분 전. 동안. 그렇죠. 예, 그때는 피해라. 된다. 주문 낼 때는 지정가 지정해서 주문 내고 기다려라. 네. 그리고 시장가 주문 내지 말자. 또 증권 거래세 없다고 너무 막 하지 마라. 거래하지 마라. 자주 거래하지 말자. 패가 망신의 신비. 살살살살 하는 것이 무섭다. 가랑비에 속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와, 이러한 주의할 점들을 다 지켜서 정말 네. 제값에 거래를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